저희는 지금 상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장원만 하셨나요? 수석 주로. 아유, 그래서 좀 고유명사처럼 별명이 좀 자원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난 편까지는 이제 상속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금은 조금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재산 분할이 우선이거든요. 어떻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건지 이것도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라고 하더라도 의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맞습니다.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의 원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언이나 이제 협의 분할로 사실은 마무리가 많이 되세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무조건 다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화목한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 간에 협의 분할하고 나서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작성해서 이를 통해서 부동산도 등기하시고 마무리를 많이 지으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상속의 순위세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상속 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직계 비속,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계 존속, 세 번째는 형제자매, 네 번째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에 동순위, 같은 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 순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속권자가 되더라도 나누는 비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적 상속 원칙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1억 원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속인은 배우자랑 상속인 1순위인 직계비속 자녀인 두 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배우자분들은 특이점이 있죠. 상속 지분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50% 더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배 비율이 1.5고 자녀분들은 일식을 받기 때문에 전체 분모는 3.5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7분의 3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7분의 3을 받게 돼서 분배받을 자산이 21억이라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법정 상속 원칙에 따라서 9억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자녀분들은 각각 6억 원씩을 받으실 수 있게 법적 상속 원칙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법적 상속 원칙은 뭐 유언이나 협의 같은 게 우선이긴 하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집안마다 각자 독특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게 있네요.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동거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간호를 해서 여러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를 특별히 기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상속분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이 기여분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여분이 있을 경우에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으셨는데 자녀 A가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기여분 2억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각 상속인 법정 상속분은 이제 자녀가 3분이고 배우자가 1분이라는 가정하에 1.5분의 1대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여분인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분은 6억이 나오시고요. 자녀 A분은 사실은 이제 법정 상속분만 받게 되면 4억 원이지만 기여분 2억 원을 추가하게 돼서 6억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만 받게 돼서 4억 원씩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 기여분이란 제도가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네, 많이 적용되지는 않으시고요. 네. 오히려 유류분이 더 많이 적용을 되시고 많이들 물어보고 계신 제도입니다. 그렇구나. 말부터 어렵네요. 예, 좀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유류분의 정의는 나머지 잔존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주기 위한 일정한 수단입니다. 피상속인이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 상속인들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속인들도 어떤 몫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류분 제도가 있고요. 비율은 이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입니다. 그 증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1년 전것만 합산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전 재산을 다 그 학교 법인에게 14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남아있는 상속인 분들은 본인들의 생계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유류분 권리자인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법정 상속 비율대로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배우자는 곱하기 2분의 1,
자녀분도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 A와 B는 각각 2억 원씩 받아서 총 7억 원을 다시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게 이제 유언이 가장 우선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망자의 뜻을 조금 반해서 가족의 권리로서 인정된 게 바로 유류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속 과정에서 유족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아요.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뭐 부동산이 두 개라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이 있는데요. 서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가치가 많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합의점을 좀 도출해야 되는 게 하나는 아파트라서 유사매매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옆집이 15억에 팔렸다라고 하면 아, 내 아파트도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토지나 주택이죠. 왜냐하면 시가를 한정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 신고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공시지가나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받은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은 나의 상속재산이 너무 낮게 받은 거 아니냐. 왜냐면 공시지가는 8억 원인 개별주택 가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A는 15억을 받고 B는 8억을 받으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그 동네 시가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확정된 그 가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재산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건지 예측을 해보시고, 왜냐면 그걸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자산 가치가 16억 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이득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추후에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16억 정도로 알고 계시게 되면 협의점을 도출하는데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할 때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했던 자산가액까지 좀 포함을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남은 살아생전에 뭐 10억 원이나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장남이신 분도 미리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상속재산을 협의를 할 때 본인이 상속재산 가져가실 때는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협의점을 도출하는 거죠.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인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계산은 그냥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그 특정 자산이 어떤 상속인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인은 그 재산을 이제는 관리할 의무가 생기고 권리도 가지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약간 매매 가치는 좀 낮지만 본인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발생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임대소득 발생하는 부동산을 상속받고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자산 가치가 아주 낮은 토지일 수 있어요. 근데 추후에 여기가 이제 경기도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래 가치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 특정 상속인이 지금은 낮은 그 자산을 가져가겠다고 양보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추후에 그 미래 가치가 그때 상속받았었던 가치보다 더 높아지더라도 나머지 형제들도 그거를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택이 아니라면 그 상가는 상속인끼리 사실은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아서 공동사업자로 상속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매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공동사업자로서 운영을 해서 임차소득을 서로 나눠 가지자. 그리고 그 임차소득이 크게 되면 상속세 조사나 상속세 납부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후에 호가의 매도 시점을 잡고 나서 그때 양도해서 지분별로 나눠 가지는 합의점을 도출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주택수에 따라서 그 상속인 중 누가 주택을 상속받을지 여부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인 상속인은 이미 주택이 아주 많으세요. 그러면 추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보유세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껑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상속을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죠. 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새 어머니와 자녀의 형태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새로운 가족 형태는 상속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저는 부동산을 가져가는 협의 도출이 어렵다라고 대부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이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또 관리도 안 되세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시고 납부 및 잔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특정 상속인이 그걸 받으면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럼요. 차라리 빨리 매각해버리고 재원을 마련하시는 게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 상담 많이 해보시면서요,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하시나요? 우선은 상당히 놀라십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상속재산이 몇 억 단위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됐을 때 이 상속재산이 올라가는 비율이 초과 누진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게나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냐고 깜짝 놀라시는 네.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라가 OECD에서 사실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상속세율이 이제 55%인데 근데 일본은 저희 나라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나라는 유산세형입니다.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율이 아주 높아지십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유산 취득세형이세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3명이면 각자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최근에 정부가 이제 이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22년 세제 개편안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네. 김부겸 총리가 최근에 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상속으로 인해서 뭐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다시피 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22조 원 상속 재산이었는데 거기서 12조 원이 상속세였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3년 전인가요? 조양호 회장 타계했을 때요. 제가 그때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항공이 하여튼 무슨 기사만 나오면 정말 그 나쁜 댓글들만 쭉 달리던 시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땅콩 회항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낼 것인지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 포털에서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리는데 전부 그 조양호 회장을 옹호하는, 야 이건 좀 심했다라는 댓글들이 쫙 달리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대부분 상속재산이 많은데 부동산이 최근에 엄청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증가를 했고 그런데 세금 기준은 제자리라는 거죠. 누진세율도 높고 일반적인 세금이 된다라는 점이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상속과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계속 하실 거죠? 네.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상속세와 그 다음에 양도상속,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토픽을 잡고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네.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꺼비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그런 컨텐츠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